얘야, 제사상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 온 가족이 모인 상 위에는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 황태포 한 개, 그리고 종이로 오려 붙인 음식 사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에 딱 맞춘 상차림입니다. 며느리 말에 식구들 사이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야, 이 여편네야! 어머니께서 10,000원을 주셨으면 네가 보태서 차렸어야지. 남편은 이번에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시할아버님께 정성을 다해야지. 이게 뭐야? 손희영님까지 가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10,000원을 던져주며 풍성한 상차림을 강요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15년 동안 내 몸 갈아 넣어 차린 상이 당연한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까지 참고만 살던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안 가득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미정은 앞치마를 질질 끌며 거실과 부엌을 수백 번도 더 오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미정의 집 거실은 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제사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그 넓은 제사상은 횡하다 못해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상 위에는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그리고 황태포 딱 한 마리가 전부였거든요. 나머지 빈자리에는 생선찜, 전, 나물 같은 음식 사진들을 종이에서 오려 접시 위에 수북이 올려두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상을 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순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퇴근한 남편 재호와 시아주버니 그리고 옥순 형님까지 거실로 모여들었어요. 제사상 앞에 선 시어머니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제사상 꼬락서니가 왜 이래?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옥순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동서, 오늘 제삿날인 거 몰랐어?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시할아버님 서운하시게 상에 종이 쪼가리를 올려두면 어떡해? 미정은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제사상 한가운데에 툭 던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에 딱 맞춘 정당한 상차림입니다. 순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제사 비용하라며 저한테 10,000원 던져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돈 받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재호가 참다 못해 미정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10,000원을 줬어도 내가 알아서 보태서 차려야지. 며느리 도리가 있잖아. 미정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재호는 순간 숨을 들이켜며 멈칫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15년 동안 내가 내 돈 보태고 내 몸 갈아 넣어서 차린 제사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제 나도 그렇게는 못해. 미정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새벽부터 경동시장에 다녀왔어요. 도매시장에서 발품 팔아서 과일이 제일 실하고 가격은 싼 것들만 골라온 겁니다. 식구들은 영수증에 적힌 내역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과 한 개에 2,000원, 배 한 개에 3,000원, 그리고 황태포 하나 5,000원,
합계 딱 10,000원 맞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어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이 불효막심한 것. 순이는 소파를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이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참 치사하게. 미정은 아주버님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지만 눈매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돈 몇 푼요? 아주버님 사업 자금 대느라 우리 집 거덜날 뻔한 건 잊으셨나 봐요? 그 돈 몇 푼이 없어서 제가 시장 바닥을 헤맸습니다. 억울하면 아주버님이 고기라도 사오셨어야죠. 옥순 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순종해야지. 형님은 형님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면서 친구들이랑 호화 골프 여행 가신 사진 제가 다 봤거든요. 여행 가서 쓰신 돈 반값만 보태셨어도 상 위에 종이 음식은 안 올라왔을 겁니다. 거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은 텅 빈 제사상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세월이 그 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공짜로 제 몸뚱이 바쳐서 효도 대행 안 합니다. 딱 주신 만큼 그만큼만 대접해 드릴게요.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비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원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보험사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어요. 깔끔한 일 처리와 남다른 수완으로 입사 3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넘보던 촉망받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남편 재호와 결혼하면서 미정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어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기운이 꺾이는 법이야. 당신은 이제 내조에만 전념해. 재호는 결혼하자마자 미정의 커리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 역시 틈만 나면 미정을 압박했지요. 결국 미정은 눈물을 머금고 그토록 아끼던 사원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식구들의 아침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미정이 차려낸 밥상 앞에서는 늘 타박뿐이었어요. 간이 왜 이래?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길래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음식에 정성이 없어. 정성을 담아서 했어야지. 재호는 형인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거의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 정당한 의견을 내놓아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무시와 비난뿐이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형님이랑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왜 자꾸 토를 달아? 미정의 말은 사사건건 틀린 것이 되었고 재호의 고집은 늘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정의 속을 더 긁어놓았어요. 미정아,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참 복 터진 줄 알아라. 재호같이 효심 깊은 남편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참고 희생해야지.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미정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에 발린 소리로 미정의 고열을 짜냈어요. 야야 미정아, 내 형님은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는 큰 살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아니냐. 손 빠르고 야무진 내가 이번에도 고생 좀 해라. 어쩌겠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해야지. 그럴 때마다 미정은 혼자서 수십 명분의 음식을 하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소파에 기대기라도 하면 재호의 호통이 날아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가서 과일이라도 좀 더 깎아와. 사실 형님은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죠. 참석하지 않은 날은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아주버님과 아이들은 누가 시켰는지 형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떠벌리며 들어왔었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웃음꽃을 피우며 대접받기 바빴지요. 재호는 그런 형수를 보며 우리 형수님은 참 품위가 있으셔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땀범벅이 된 미정에게는 꼴이 그게 뭐냐며 혀를 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궁상 맞아? 형수님 좀 본받아봐. 여자가 좀 우아한 맛이 있어야지.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고객들에게 신뢰받으며 당당하게 브리핑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미정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살림을 뒤졌어요. 냉장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핀잔을 주는 건 일상이었지요. 어휴, 이거 산 반찬 아니냐?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편 건강은 안중에도 없지? 내 형님은 아주버님 위해서 보약까지 직접 다린다더라.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린다는 보약은 사실 유명한 한의원에서 비싼 돈 주고 배달시킨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정을 질투 많은 못된 여자로 몰아세울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미쳤었지. 효도가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믿다니. 미정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미줄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비열한 폭력 앞에서 미정은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미정은 거실 바닥을 닦고 밀린 빨래를 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든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채무 독촉장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미정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수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였거든요. 손을 벌벌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미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사업 자금 대출에 미정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류가 접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보증을 섰다니? 미정은 즉시 남편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호는 회의 중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재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정은 독촉장을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재호는 독촉장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보증 섰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재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보증이라니 내가 미쳤어? 모른다고? 여기 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잖아. 내 서랍 속에 있던 인감이랑 신분증. 당신 말고 누가 손을 대? 미정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재호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아주버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딴청을 피웠고 시어머니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미정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주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명의로 보증 서신 거 맞죠? 여기 독촉장까지 날아왔잖아요. 미정의 물음에 시아주버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했어요. 재수씨, 나도 참 당황스럽네. 내가 사업이 좀 힘들긴 해도 재수씨 명의를 빌리다니요. 그쪽 금융권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착오요? 서류에 제가 하지 않은 사인과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데 이게 착오라고요? 당신들 정말 이럴 거예요? 미정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시댁 식구들이 한패가 되어 발뺌하는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 순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적당히 좀 해라. 어디서 신성한 제삿날 앞두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망신이라뇨? 지금 제 명의로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니까요. 순이는 코웃음을 치며 미정의 어깨를 밀쳤어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보증 좀 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난리법석이야? 아주버님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어디서 감히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고 아주버님을 도둑놈으로 몰아세워.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그러자 재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실망이다. 우리 형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 명의를 사용하겠어? 그리고 내가 안 했다니까 왜 자꾸 나를 범인으로 몰아? 당신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가 미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호는 미정의 눈을 피하며 슬그머니 시아주버니 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시아주버니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재수씨가 오해하는 게 억울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사업이 안정되면 금방 갚을 겁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시죠. 마음 불편하다고 얼굴에 그대로 표시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때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서, 아주버님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거 안 보여?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 순이는 기세를 몰아 미정을 더 윽박질렀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 일로 입 뻥긋하기만 해봐라.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이번 제사 내가 정성껏 차려서 액땜해라. 알았어? 식구들은 승리자라도 된 듯 미정을 내버려 둔 채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독촉장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 주신 만큼 돌려줄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미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이제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달력에 적힌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은 이 지옥 같은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미정만의 심판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사건으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예고도 없이 미정의 집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순이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더니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개에게 먹이를 주듯 식탁 위로 그 돈을 툭 던졌어요. 자, 이거 받아라. 이번 제사상 비용이다. 미정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만원짜리 한 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 시댁 제사상은 생선과 고기를 다른 집보다 많이 준비하고 과일까지 하면 못해도 50만 원은 훌쩍 넘게 들었거든요.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만원으로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돈이 남을까봐 걱정되니? 요즘 물가가 비싸다지만 며느리가 발품 팔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풍성하게 차릴 수 있어. 너는 보험사 다닐 때 수 안 좋기로 소문났다며? 그 실력 발휘 좀 해봐라. 미정은 부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물가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어요? 만원으로는 좋은 과일은 한 개만 사도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형님도 좀 오셔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이는 상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누구한테 오게 하라 말아야? 아주버님 큰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 거 몰라? 내 형님은 품위 있게 내조나 하면 되는 거고 몸 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각자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지.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들어온 그 내조라는 핑계가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찔렀거든요. 순이는 미정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재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그 정도 값은 해야지. 이번 제사상에 소고기랑 생선 부실하게 올라오기만 해봐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순이가 폭풍처럼 잔소리를 쏟아내고 집을 나간 뒤 미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무심코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 제일 상단에 형님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사진 속 형님은 화사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푸른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게시물 아래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럭셔리 골프 여행, 남편 내조하느라 쌓인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고 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호화로운 호텔 식사 사진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다고? 내조하느라 손 하나 까딱 못한다더니. 미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 고귀한 내조의 실체가 고작 골프 여행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재호는 미정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도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섭다. 왜 남의 뒤를 캐고 다녀? 형수님이 골프 좀 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야겠어? 그리고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형수님은 남편을 위해서 골프 내조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좀 알고 떠들어. 입만 열면 무식한 말만 하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는 형수가 바빠서 제사 못 온다는데
그 형수는 지금 제사상 모실 돈은 없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야? 재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어쨌든 우리 형님 기 살려주는 게 우리 도리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상이나 잘 차려. 괜히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미정은 그저 마음껏 부려먹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집안의 가족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차려줄게. 아주 잊지 못할 제사상을 말이야. 미정은 식탁 위에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을 빤히 쳐다보던 미정의 눈빛은 이제 슬픔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서늘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음날 새벽같이 경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000원이라는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사과와 배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남은 자리를 채울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미정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도 바보 같은 아내도 아니었어요. 이제 미정은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욕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미정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구들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미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제사상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어머니 순이는 10,000원권 한 장에 맞춰진 초라한 제사상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황태포 1마리. 그 옆으로 미정이 오려붙인 갈비찜과 생선찜 종이 사진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게 지금 조상님 앞에 내놓을 상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순이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 안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제사상 한복판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골프장에서 파한대소하는 사진과 미정의 명의로 된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치우긴 뭘 치워요. 이게 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의 결과물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형님이 아주버님 내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순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낚아챘어요. 동서,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남의 SNS를 훔쳐보고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형님, 명예훼손요? 제명에 도용해서 억대 보증 세운 건 형사처벌 감인 건 아시죠? 아주버님 사업 자금이라면서요? 근데 그 돈으로 골프 여행 다니니까 좋으셨어요? 미정의 날카로운 반격에 시아주버니가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아무리 막대 먹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없이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손아랫동서가 형님한테 대들어. 그까짓 보증 좀 섰다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오늘 아주 끝을 보자는 겁니까? 네, 끝을 보려고요. 15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제 인생까지 담보 잡아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세요? 어머니, 아주버님 사업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그런데 제 명의로 빚 독촉장 날아온 건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순이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천박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재호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입 닥치고 상이나 차릴 것이지.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당신이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준 거 맞잖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럼 나 당신 한 번은 더 믿어볼게. 미정의 절박한 요구에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정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그만 좀 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냐? 형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가족끼리 보증 좀 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제삿날에 이 난리를 피워. 당신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뭐? 당신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어머니 말이 맞아. 어디서 감히 형님한테 대들고 어머니를 욕보여?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재호는 오히려 미정의 어깨를 밀치며 시아주버니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15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의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지요. 미정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재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서 보내.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재호가 당황해서 서류를 집어들자 미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명예 도용이랑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내 신분증 넘겨준 재호 당신도 공범으로 넣을 거야. 우리 법정에서 보자고. 순이는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시아주버니는 폭언을 퍼부으며 미정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개처럼 일해준가? 이제부터 법대로 따져서 다 받아낼 줄 알아. 어머니가 주신 10,000원 잘 간직하세요. 그게 제가 이 집에 드리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식구들의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미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정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미정의 손에 든 것은 이혼 서류와 억대 보증 빚이 적힌 독촉장뿐이었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의 대가가 고작 빚더미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릴 법도 했지요. 하지만 미정은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두끈을 단단히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푸석해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듯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미정은 15년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냈어요. 촉망받던 보험 설계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실력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는 곧장 옛 동료들이 있는 보험사 지점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시작해야만 해요. 미정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재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걸어와 미정을 비웃으며 비수를 꽂았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5년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편네가 무슨 보험을 팔겠다고 그래. 창피하니까 당장 그만둬. 금방 망해서 나한테 빌려올 거 다 아니까. 순이 역시 형님과 함께 미정의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야야 미정아. 내가 무슨 보험 여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살림이나 하던 손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너 그러다 길바닥 나앉는 건 시간 문제야. 내 형님처럼 품위 있게 살 생각은 못하고 참 천박하기도 하지. 형님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고생을 좀 해봐야 집 귀한 줄 알죠. 동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들어와. 아주버님이 이번 사업만 대박 나면 그 빚쯤이야 금방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할까? 그들의 비웃음은 미정에게 오히려 기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쌓아온 그 지독한 인내심을 영업 현장에 쏟아부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찾아가고 과거 고객들의 명단을 일일이 뒤져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믿고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미정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아픈 말은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특유의 성실함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조금씩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미정의 실적은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반면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미정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공장은 멈췄고 거래처들은 대금을 독촉하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큰아들에게 바쳤어요. 형님, 정말 이 돈이면 되는 거죠? 저 이번에 적금까지 다 깼어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정말 길바닥이에요. 재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시아주버니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형이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까. 어머니, 돈 더 없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옥순이랑 다 같이 호강시켜드린다니까요. 순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집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미정이 그 독한 년이 우리를 버렸어도 나는 너만 믿는다. 재호야, 너도 형 좀 더 도와라. 재호는 형을 신처럼 모시던 습성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지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정을 욕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어느덧 미정은 지점 내에서 재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억대 연봉을 바라보는 우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빚을 하나둘 갚아나갈 때마다 미정은 일기장에 줄을 그으며 다짐했어요. 당신들이 그랬지? 내가 망할 거라고. 이제 똑똑히 지켜봐. 누가 진짜 망하게 되는지. 미정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인내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미정은 그 칼날을 휘두를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댁의 비명소리가 들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미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 보험 설계사로서 승승장구하며 업계의 전설로 거듭나는 동안
시댁의 가세는 무서운 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나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순이와 재호는 끝까지 한탕을 노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아주버니의 지인이 소개했다는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다단계 업체는 야반도주를 했고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의 번듯한 사무실 앞으로 꾀죄죄한 행색의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호, 그리고 형님이었어요. 왕년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미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정아, 야야 미정아, 나 좀 보자.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미정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형님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눈물 콧물을 짜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예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정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 나가고 나서 집안이 아주 망조가 들었어. 아주버님 사업도 망하고 재호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래도 내가 남편 덕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가당키나 했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5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요. 아주버님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옆에 서 있던 재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당신 지금 돈도 많이 번다며. 제발 그 빚 좀 어떻게 해결해줘. 재호의 말에 미정은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내 신분증 훔쳐서 보증 세우고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을 팔아?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었어.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미정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동서, 제발.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온대. 나 골프 여행 다닌 거 미안해. 내가 동서를 생각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형님, 돌려줄 돈이나 있으세요? 아, 골프채는 남아있겠네요. 그거 팔아서 이자라도 갚으시지 그래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더니 이제는 구걸하러 다니느라 바쁘시겠어요. 순이는 미정의 단호한 태도에 갑자기 돌변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귀신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빌면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천벌 받는다. 천벌요? 어머니, 천벌은 지금 그쪽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던져주면서 제사상 차리라고 하셨죠? 여기 보세요. 미정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10,000원권 수십 장이 허공에 흩뿌려졌어요. 이거 가져가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대단한 제사상이나 실컷 차려 드세요. 아, 참. 이 돈은 제가 아주버님이랑 당신 고소한 거 합의금으로는 절대 안 쓸 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고소라니? 미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재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법대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징역이든 벌금이든 받게 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실 텐데 걱정이네요. 미정은 호출배를 눌러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발로 직접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순이는 악담을 퍼부었고 재호는 비굴하게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15년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객의 계약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화려한 성공과 정의로운 응징. 이것이 바로 미정이 15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당한 보험 영업왕이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미정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커다란 강당, 수백 명의 설계사가 숨을 죽인 채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한 미소를 머금은 미정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설계사를 넘어 한 지점을 책임지는 영업소장이자 업계의 전설적인 강연자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죠?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보험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강연장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가 걸어온 고단했던 15년의 세월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재기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이 정해준 가격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10,000원짜리 제사상에 내 인생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미정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그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와 탁 트인 하늘을 향해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미정의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 글을 써내려간 저의 실제 경험과 뼈아픈 눈물,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처절한 극복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사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꾼 소중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미정의 가방 안에는 독촉장 대신 수많은 고객의 꿈과 약속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불리며 이름조차 잊혔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어요. 그녀는 퇴근길에 스스로를 위해 예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미정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미정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낸 여자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지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미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온한 미소를 띠며 미정은 내일이라는 희망을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